아파트를 사기 위해 모은 전 재산을 주식에, 그것도 단 3종목에 올인했다. 이 미친 도박을 정신과 의사인 내가 할 줄이야. 이 고백의 주인공은 살려주식시오라는 책을 낸 정신과 의사 박종석 씨입니다.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만큼은 자부했던 그가 주식에 빠져서 쫄딱 망한 후에 그 경험담을 진솔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주식도 중독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주식 중독. 오늘 화제의 인터뷰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씨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종석입니다. 쫄딱 망하셨다고 쓰셨어요. 얼마나 손해보셨길래요?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 게 2011년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해서 2016년 말이 최저점을 찍었는데 그때 마이너스 79% 3억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전 재산을 거의 다 날린 거죠. 마이너스 79%? 네. 아, 전 재산 젊은 나이에 모아놓은 돈 다 털어가지고 다 넣으신 거예요? 그 마이너스 통장 1억까지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것까지 거의 다 날렸었죠. 네. 와, 망하다 못해서 병원에서 해고가 될 정도였다고 아주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주식에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주식만 보고 밥 먹을 때도 계속 주식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 직장에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약간 권고사직을 받아가지고 그 주식도 망하고 직장도 잃게 되고 그때가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최저점 바닥을 찍었어요. 인생의 최저점이죠. 인생의 바닥을 찍. 네. 처음부터 그렇게 뭐 막무가내로 빠지신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언제 어떻게 주식에 빠져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2011년에 처음 전문의가 됐는데요. 네. 사실 처음엔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뭐 또 좋은 학교를 나름 나왔고 또 정신과 전문의니까 내가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를 멘탈을 컨트롤 아니까 심리에 그렇지. 대해서 안다는 이런 자만감이 오히려 훅 빠지게 했고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 제가 실패다운 실패를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되게 오만하고 무리한 어떤 그걸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데 예. 무조건 잘 될 거다. 나는 잘 될 거야. 그리고 처음 한두 번은 삼성전자로 누구나 약간의 수익을 보잖아요. 삼성전자로. 네.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삼성전자로 좀 찔끔찔끔 수익을 보다 보니까 나 주식 잘하는데? 나 고수인데? 역시 괜찮아. 돈을 더 넣어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늪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럼 처음에 누구나 그러하듯이 옆에 뭐 친구가 돈 번다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시작했고 안전한 주식에 투자했는데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이지만. 그렇죠. 네, 처음에는 좀 재미를 봤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처음에 확 잃었으면은 그렇게 빠져들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처음에 확 뒤었으면은 네. 겁을 먹었을 텐데. 근데 사실 그래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처음부터 몇 천만 원, 1억씩 올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처음에 소소하게 1튼 따든 간에 사실 이걸 잃고 따든 거 자체가 제 생각에 문제인 건데 이 투자의 개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승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실패를 어떻게 보면 예견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지금 그 말씀 되게 재밌네요. 우리 주식으로 얼마 잃었다, 네. 얼마 땄다, 이것부터 잘못됐다. 이것부터 잘못된 거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린 도박을 한 거다. 이걸 게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승부를 건 거다. 네. 이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빚을 아까 얼마까지 빚까지 지게 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 재산 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은행 빚 1억까지 다 풀로 이렇게 연끌을 해서 총 4억이 있어야 본전인데 마이너스 3억 2천이 돼가지고 이제 빚만 한 2천 남은 거죠. 36살 나이에. 노총각인데. 노총각인데.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왔구나. 내가 주식 중독이구나 느꼈던 그 순간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사실 중독이라는 개념이 나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집착하는 이게 사전적 정의인데. 그럼 뭐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중독 다 비슷해요?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알코올이나 어떤 뭐 마약이라든가 뭐 담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물질, 서브스탄스 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도박이나 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뭐 쇼핑, 성 뭐 이런 거는 비헤이비어럴 디펜던스, 행위 중독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식은 도박 중독과 그 괴를 좀 같이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내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 기능에 확실한 손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항상 해야 되는 어떤 루틴, 어떤 일이 있는데 거기에 손상이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중독 단계인 거예요. 맨날 지각하고 결근하고 근태 문제 생기고 가족하고 연인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돈 빌리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박 선생님이
자가진단 리스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부터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이거를 띄워드릴 겁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나는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총 14개인데요. 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느라 직장에서 근무 태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2. 주식을 함으로써 가족과 다툰 적이 있다. 3.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4. 손실 금액의 본전을 빨리 찾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5. 주식 투자 목적으로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린 적 있다. 6. 선물 옵션이나 2배 이상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7. 꼭 필요한 돈을 주식에 투자한다. 8. 단타 매매를 주로 하고 변동성 크고 위험한 종목에 투자한다. 9. 급등주 검색 프로그램을 쓰며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본 적이 있다. 10. 주식을 위해 신용이나 미수거래 같은 돈을 쓴 적이 있다. 11.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가 생겼다. 네. 12. 업무 시간에도 반복적으로 주식창을 확인한다. 13. 주식 프로그램을 지우고 앱 지웠다가 하루 만에 다시 설치한다. 또 다시 깔고 지우고 또 다시 깔고. 14. 월요일 장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주말에도 마음이 불편하다. 네. 여기에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 한두 개는 다 기본으로 깔 것 같고. 여기서 4개만 넘으면 위험합니다. 4개요? 네, 4개만 넘어도 주식 중독의 어떤 빨간불이에요. 네, 최소한 노란불, 주황불, 빨간불이에요. 4개만 넘으면 일단 고위험군인 의심할 거고. 만하다. 그럼 중독이다 하는 건 지금 몇 개? 7개 넘으면 중독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10개 넘으면 가까운 상담소를 찾아가 봐야 될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기 보면은 업무 시간에도 반복적으로 주식창 확인한다. 이런 분 많을 거고. 네. 그다음에 앱 지웠다가 다시 까는 사람 많을 거고. 많을 거예요. 주말에 불안해가지고 월요일장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 많잖아요. 요새 주식 우울증, 주식 공황장애 이런 분들도 정말 제 클리닉에 많이 오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금요일 끝나고 주말에 더 불안해하세요. 맞아요. 네,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세요.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근데 뭐 잠 못 자는 정도 아니라도 다 불안해하는 그렇죠. 마음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주식 중독이 심해지면 아까 이제 일상이 어려워진다고 하셨는데 목격하신 분들 또 스스로의 경험 비춰봤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납니까? 자신의 본업과 일상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삶인데 어떻게 보면 이 투자를 도박처럼 하다 보니까 내 전두엽과 나의 모든 에너지가 주의 집중력이 거기에 꽂히게 되는 거죠.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모든 내가 어떤 다른 일상생활에 써야 될 도파민과 에너지를 거기다 어떤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상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파괴될 수밖에 조금씩. 없다는 얘기네요. 네.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정말 어려웠는데요. 뭐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상담도 받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중독이라는 게 인지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만해야지. 나 완전 이렇게 망했는데 내 인생이 진짜 끝날 것 같다. 정말 망했는데 이렇게 정말 힘든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의식주와 일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시작한 게 가계부랑 일기 쓴 거예요. 가계부와 일기? 네. 그러니까 왜요? 왜 그거부터? 내 현재 재무 상태를 알아야겠다. 내가 투자할 종목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알 게 아니라 우선 나 자신의 재무 상태부터 알아야겠다. 그럼 철저하게 알아야겠다. 그러면 이게 가계부랑 일기를 쓴다는 게 부끄러운 내 자신을 마주한다는 작업이에요.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첫 1년 동안은 아예 한 번도 주식창을 안 열었습니다. 와. 네, 절대로요. 다 지우고 일부러 비밀번호 5번 틀려가지고 로그인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계속 사람은 스스로한테 간대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멀어져도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 실패를 핸드폰에 띄워놓고 제가 실패한 그 마이너스 3억 2천 계좌를 그 노트북에 캡처해 놓고 이렇게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던데 게임,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또 이걸 극복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명상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욕망을 다스리려고 해도 이런 강한 중독의 이 강한 도파민을 이 해마차에서 한번 기억한 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너무너무 강한 경험은 뭐 빵 터진 이 도파민의 어떤 분출을 잊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상이나 무조건 잊겠다, 무조건 참겠다는 안 돼요. 강한 중독을 덜 위험한 약한 중독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바꿔야 이게 중독의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
이것만큼의 도파민을 경험했다면 그럼 한 2나 3점도의 도파민이 있는 어떤 것으로 그걸 좀 제어해준다. 단계적으로. 덜 위험한 것으로. 내 일상을 덜 파괴하고. 물론 어떤 게임도 중독적으로 하면 일상을 문제시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안전했죠, 저한테는. 아, 그 방법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눈 감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요걸로만 안 될 때는 또 다른 도파민이 나오는 그렇죠. 약한 중독, 건전한 중독으로 다스려라. 자신만의 취미로. 좋네요. 네. 뭐 테니스가 될 수도 있고. 운동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넷플릭스 될 수 있고 뭐 만화책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이런 스타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예 주식이건 코인이건 이런 거 손도 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스타일 유형이 있습니까? 전형적인 도파민형 도박형 주식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름 무조건 뭐 상한가 치는 종목만 잡을 거야. 아니면 정치 테마주만 잡을 거야. 뭐 야 삼성전자 그거 사서 뭐 하려고 10% 먹으려고 하냐? 뭐 이런 사람들. 아니 10% 먹으면 네.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 뭐 약간 야 남자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허세 있는 사람들. 남자주? 네. 나르시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도박처럼 승부처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사람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게 떨어졌다고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사람들. 네. 이거 쳐다본다고 주식 안 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 강박적이고 나르시스틱하고 약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네. 주식을 안 하고 차라리 적금형, 그러니까 뭐 달러 채권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좋은 조언이네요. 스스로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네. 나는 너무 승부에 집착하고 한 방에 끝내야지. 야, 찔끔찔끔 5% 10%가 뭐 이런 스타일들은 아예 손도 대지 마라. 성격 급한 사람. 성격 급한 사람.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지금 혹시 주식 중독 조짐이 있는 그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조언 짧게 주신다면? 사실 저도 굉장히 주식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자책하지 마세요. 네. 아무리 과거를 돌아보려고 해도 시간을 돌릴 수는 없어요. 네. 어차피 자책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남 탓하지 마세요. 네. 종목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샀건 어쨌든 결정은 내가 한 거예요. 그럼요. 남 탓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3번째는 항상 최고의 우량주는 자신이니까 본업과 일상에 집중해서 돈은 잃더라도 항상 투자 속에서 길게 보시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사신다면 아마 분명히 투자자로서도 마음에 드는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솔직한 이야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 정신과 전문의세요. 박종석 씨, 박종석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